저를 잘 아는 지인 30명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강점이 언제 잘 발휘가 됐었는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거의 다 회신이 왔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말을 좀 따뜻하게 잘한다, 그리고 너가 쓴 글을 통해서 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저의 강점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거든요. 저를 되게 가슴 뛰게 하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의 강점은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직장 내에서 좀 제가 평상시에 눈여겨봤던 선배들, 제 멘토가 되어줄 만한 분들을 점심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상담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의 그 멘토들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한 분이 딱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한 가장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어머니랑 아내랑 딸까지 동시에 교통사고를 잃어버리고, 막 신의 뜻이 무엇이냐 막 절규하다가 결국에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는데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책과 친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그 책은 제가 막 별표 치고 밑줄 치고 막 여백에 막 글씨까지 써가면서 그 저자에게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되면서, 아, 책이 가진 힘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계기였고요. 그걸 계기로 이제 뭐 책을 계속 읽기 시작하게 된 그 시발점이 됐었어요. 뭐 일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30명, 저를 잘 아는 지인 30명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강점이 언제 잘 발휘가 됐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회신이 왔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말을 좀 따뜻하게 잘한다, 그리고 너가 쓴 글을 통해서 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저의 강점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거든요. 저를 되게 가슴 뛰게 하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의 강점은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생기게 된 거고요. 네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 한번 성과를 내봐라. 너의 강점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부서 이동을 해보는 것도 2단계로서는 추천을 한다. 3단계로 이직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크게 1, 2, 3단계로 나눠서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요. 정리가 되지 않는 생각들을 이렇게 토로를 하니까 이렇게 좀 큰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게 제 삶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좀 존경할 부분이 있는 분들을 일단은 대상으로 놓고 그분들과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제 삶의 방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찾아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굉장히 책 읽는 걸 좋아하셔서 책을 지금까지 몇 권 정도 읽어보셨는지 여쭤봤더니 한 10,00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한번 뵙고 나면 10,000명의 어떤 위대한 사람과 만난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큰 시야로 저를 좀 확장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분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멘토로 목사님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 8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시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굉장히 원래 평상시에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암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고1 올라갈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저랑 이제 어머니랑 둘이 계속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더 좀 각별한 그런 어머니와의 그런 추억도 많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뭔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 이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던 거였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가 나는 진짜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고뇌하고 막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의 이혼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가장 큰 결핍이 됐던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제 직장 상사분들을 잘 맞춰서 제가 좀 약간 충성심을 갖고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결국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사회생활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첫 이직을 했을 때 만났던 상사분하고 너무 관계가 어려웠어요. 뭔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직장 내 이제 고충 상담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게 됐어요. 거의 한 10회 이상 걸쳐서 이제 1대1로 깊이 상담을 했었는데 제 스스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게 아버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권위자가 결국에는 가정에서 처음 만나는 권위자인 아버지의 모습과 그게 얼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충족되지 않은 거를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서 만난 권위자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안에 굉장히 큰 결핍이고 잘못된 부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 상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일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걸 통해서 관계가 거의 180도 반전이 됐었어요. 독서 모임을 이제 리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참여자들에게 뭐 1대1로 코칭도 해주고 제가 가진 경험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충우도를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된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실제로도 이제 제가 아까 강점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참여자분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를 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고 자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직에 성공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연락도 왔었고요. 좀 선한 영향력을 계속 확장해가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세상에는 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깊게 정말 근본적으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그 지점에서 어떤 정말 참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서 깊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그게 큰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점 찾기도 했던 거였고 제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하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고난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가정학교라는 것을 세우고 싶거든요. 이게 알랭드 보통이 인생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삶의 지혜를 이렇게 나누고 그걸 책으로 엮어내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모델이 참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정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각 분야의 좀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이런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뭔가 삶의 지혜나 이런 도움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장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의 비전입니다.